없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그런 글 사이사이에 재미있는 유머, 재치 있는 문장을 곁들이면 그런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읽는 이가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글이 되는 것이죠.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사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글감 방학. 네. 주제는 방학을 앞둔 나의 다짐을 잡아서 오늘의 글요리를 멋지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방학에 대한 다짐, 또 방학을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요, 아주 이 부분에서 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뭐 부족했던 공부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생각들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학을 글감으로 글을 쓸 때는요, 네. 방학 동안 지키고 싶은 나의 계획이나 다짐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글에 재미있게 담아보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지쌤의 글에도 그 현지쌤의 다짐이나 생각들이 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지쌤의 생각, 다짐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강조하고 싶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방법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요. 글 속에 어떤 자신의 주장, 생각을 담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럴 때 자신의 생각, 주장을 강조하거나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글 속에 먼저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네.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네.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뭐 방학이 되면 더 부지런해지고 싶다, 뭐 이런 부분 앞에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친구들의 의견, 뭐 예를 들어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방학 동안 실컷 게으름을 부리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다. 네, 그래서 방학 때는 학교를 다닐 때보다 잠도 더 많이 자고 더 늦게 일어난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 생각을 이렇게 뒤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의 의견을 적고 내 의견을 다시 적으니까 훨씬 더 내 의견이 강조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네네. 다른 친구의 생각, 네. 그것은 어느 생각이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는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방학 때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뭐 틀리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맞아요.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죠. 한 그렇죠. 번쯤은. 그렇죠. 한 번쯤 게으름을 부려보는 것도 사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한 번쯤은요. 네, 한 번쯤. 자, 그럼 우리 또 요리조리 글 속에 숨겨진 요리조리 퀴즈 한번 찾아봐야죠. 좋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서는요. 네.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도 한 군데, 네. 두 번째 문장에서도 한 군데 띄어쓰기가 잘못 표현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띄어쓰기가 잘못 표현된 부분은 약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친구들 두 문장 읽고요. 어느 부분에서 띄어쓰기가 잘못 띄었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네, 못했다고 해서 네. 못하고 뜨셔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못한 적이 해서 못하고 뜨셔야 합니다. 띄어 쓰셔야 하죠. 네, 사실 이 못의 경우에요.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못하다, 못하다를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친구들이 좀 드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못하다, 못하다. 네. 사실 이 둘 중에 맞는 표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 둘의 뜻이 다른 것인데요. 네. 자,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못하다, 못하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것. 노래를 못하다. 노래를 못하다. 이 두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첫 번째 문장의 뜻은 네, 첫 어떻게 번째 되나요? 노래를 못하다. 붙여서 쓴 경우. 이때는 정말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말 선천적으로 노래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노래를 못하다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네. 못하다를 붙였으면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못하다라고 띄어쓰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목이 쉬었다거나 아니면 노래 부를 생각이 없어요. 아니면 어. 시간이 없어요. 이래서 노래를 못
부르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내가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놀기만 해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기만. 띄어쓰는 게 바로 맞는 띄어쓰기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한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킨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놀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지킨 것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요, 꼭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소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혹은 글을 쓸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이제 중간 점검할 시간이겠죠? 그렇죠. 자, 오늘의 글요리 중간 점검. 글쓰기 비법 바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나 주장을 글에 담아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더욱 돋보이게 하거나 강조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서로 의견이 다른 친구의 주장이나 생각을 내 글의 앞부분에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읽는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의견을 비교해 갈 수 있는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바삭 뉴스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금까지 함께 고친 글요리 얼마나 멋진 글요리로 태어났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학, 나의 다짐. 방학이 끝나고 나면 밀린 일기를 한꺼번에 쓰느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다. 로봇도 아닌데 한 달치 일기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손이 빠질 것처럼 아플 수밖에 없다. 놀기만 해서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아이들도 있다. 방학이 끝나고 시험을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방학 동안 실컷 게으름을 부리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방학 때는 학교를 다닐 때보다 잠도 더 많이 자고 더 늦게 일어난다고 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방학이 되면 더 부지런해지고 싶다. 부족했던 공부도 채우고